작업자가 커다란 타이어를 굴려 가지고 오더니 기계에 끼워 넣는데요. 끝이 날카로운 토미바크 같은 것이 돌면서 타이어 안에서 뭔가를 뽑아냅니다. 자세히 보니 철사 뭉치입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재료 중 약 20% 정도가 철심인데요. 재활용을 위해선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타이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여기. 이쪽이요? 빼면 기계 올라가면 기계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kg이나 되는 무거운 타이어에서 철심을 빼는 것은 상당한 힘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중대형만 사용합니다. 소형은 사용 안 합니다. 고무 질이 좋기 때문에. 고무줄이요? 예. 아무래도 큰 대형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고무를 갖고 해야만. 굵은 철심을 뺀 후엔 재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타이어의 가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1차, 2차는 파쇄기계, 네. 3차, 4차, 5차 기계는 이제 분쇄로 들어가요. 40mm부터 해서 1mm, 2mm, 3mm, 5, 7mm 이렇게 5가지. 철심을 100% 제거, 순수한 고무 조각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5, 7mm입니다. 작업 과정이 훨씬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만 폐 타이어를 굳이 5가지나 되는 다양한 크기로 가공하는 이유는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것이 가장 고운 형태의 폐 타이어 가루입니다. 일본이라고 아스팔트에 쓰는데 납품하고 있어요. 크기에 따라 사용처가 다른데 미분은 아스팔트용으로, 1mm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으로 사용되고 3mm는 체육관 바닥 포장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5mm는 골프 연습장 퍼팅 매트로, 7mm는 주로 놀이터 바닥재로 사용됩니다. 한편 공장 밖에선 집게차가 대형 트럭에 분주히 뭔가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재활용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체가 뭘까요? 분철. 분철. 네, 마지막에 타이어 속에서 나오는 건데 네. 수거해가 제철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폐 타이어는 양질의 고무와 철로 이루어져 재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간 35만 톤, 해마다 200만 개 이상씩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돈이 드는 보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이곳에 폐타이어와 폐유리를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리병을 곱게 분쇄한 유릿가루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폐타이어와 폐유리가루를 넣어 아스팔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료들이 들어가 아스팔트의 내구성을 올려주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골재 대용으로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어깨 최초로 우리 회사에서 시작해보는 거죠. 폐유리는 아스팔트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중 가장 작은 골재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기존 사용하던 재료와 비교해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거를. 자연 골재를 사용할 경우 가격도 높을 뿐더러 자원 고갈 문제도 있어 폐자원의 활용은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폐타이어의 분말을 작업할 차례. 폐타이어는
아스팔트의 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확한 양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 측정과 다시 한번 골고루 재료를 섞어주기 위해 기계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가루는 뭘까요?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가루입니다. 플라스틱 가루요? 예예. 이거 두 개를 그 배합하는 거야? 페타이어? 예예. 두 개 배합에 혼합해서 네. 잘 섞어서 들어가는. 첨가제 아스콘 첨가제로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은 아스팔트 재료 간의 결합력을 높여주고 강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타이어와 함께 들어가 아스팔트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드디어 아스팔트 제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는 온도가 떨어지거나 굳으면 사용할 수 없어 도로 포장 당일 아침에 제작됩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 아스팔트 제작에 필요한 골재들을 모두 넣고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창원에서 내시가 부풀하기 때문에 골재 청골재가 들어가면은 혼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골재의 온도를 좀 높여줘야 혼합을 수 있거든요. 골재의 온도는 200도 이상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도 이상. 마지막엔 준비했던 폐타이어 첨가제를 넣어 함께 혼합해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아스팔트가 트럭 위로 떨어집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 유지이기 때문에 제작이 끝나면 바로 기계에서 트럭에 적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트럭 위에도 이제 전부 다 덮개를 치기 때문에 온도는 소온도는 유지됩니다. 몇 도 정도를 유지하고 가야 돼요? 이제 포장 온도를 도착도를 160도로 맞춥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스팔트는 제작이 끝나는 순간부터 속도가 생명인데요. 트럭에 실린 아스팔트엔 온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차로 트럭 덮개를 씌우는데 트럭 뚜껑에도 고무를 달아 열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해주고 나서야 이동을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20분 거리 작업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바닥에 아스팔트를 쏟아붓는데 아직도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작업자가 서둘러 온도 체크부터 합니다. 160도 이상입니다. 온도가 140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저쪽 보시면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짐 자체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재끼리 이제 물려주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금방 포토에 생기거나 금방 타령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하자가 생깁니다. 오늘은 손상된 바닥을 부분 수리하는 작업으로 온도가 식기 전 스키로더라는 장비를 이용해 빠르게 아스팔트를 바닥에 뿌리고 롤러가 달린 자동차로 바닥을 다져주면 도로 포장 작업이 끝이 납니다. 폐자원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사용하게 되면 뭐 환경 친화적으로 또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공장. 작업자가 분주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하얀색 포대를 들고 나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 물건을 수거하는 중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저기 네. 폐비닐. 폐비닐? 예, 이제 그 장갑이나 이런 걸 만들고 저 불량이나 이런 거 이제 담은 거예요. 재생 가공을 해서 예. 원료로 만드는 거죠. 아, 이걸 또 다시 또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비닐봉지의 연간 국내 소비량 235억 개. 이는 한반도 면적 70%를 덮을 수 있는 양인데요. 재활용품 가운데 폐비닐이 차지하는 분량이 3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실로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양의 비닐이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모두 매립이나 소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닐의 재활용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다 이게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이 업체에선 매일 하루 10톤 이상의 비닐을 수거해 가공하는데요. 비닐이 모이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수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다시 가공을 하면 예. 펠렛 형태의 예. 그 원료로 이제 다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알갱이 형태로 된. 비닐 만드는 업체로 다시 가서 예. 그걸 녹여서 다시 이제 비닐로 만드는 거죠. 아, 녹여서. 예. 그럼 이 비닐 형태가 펠릿 됐다가 다시 비닐 됐다 이런 형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수거한 비닐을 싣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폐비닐 가공 공장. 2톤 가까이 드는 폐비닐을 실은 트럭이 공장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지금 들어온 폐비닐 외에도 작업이 밀려 있어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빠르게 하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P라고 저밀도 그 필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덴이라는 고밀도 필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 이제 좀 다른 것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수거한 비닐이 공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분류입니다. 작업량이 상당할 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작업이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분류해야 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제작에 들어가면 원료를 넣으면서 비닐 상태를 체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분류장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제품에 문제가 생겨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밀도 비닐과 저밀도 비닐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투명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고밀도고 이거는 저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당기면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이렇게 쫙 찢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이렇게 당겼을 때 한 번에 쫙 나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좀 많죠. 이게 저밀도예요? 예, 저밀도가 늘어나는 성질이 더 좋아요. 잘 찢어지는 것이 고밀도, 질긴 것이 저밀도 비닐입니다. 고밀도와 저밀도 외에도 색깔 분리도 해야 하는데요.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색깔이 있는 것은 주로 검정색 비닐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프를 띄는 작업은 투명에 이렇게 그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색깔 자체도 노랗게 나올 뿐더러 이 테이프는 OPP라고 해갖고 폴리프로필린 재질이라 재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데 붙어 있는 테이프는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띄어서. 분류가 끝난 비닐은 가공을 위해 바로 다음 작업자에게 옮겨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가 원료 투입구 옆에 앉아 끊임없이 비닐을 넣는데요. 기계가 돌아가는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넣어줘야 해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커다란 통 밑으로 쉴 새 없이 국숟가락처럼 긴 무언가가 뽑아져 나오는데요. 이 투명한 가닥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경기도 파주시 폐비닐 가공 공장. 정신없이 뽑아져 나오는 이 투명한 가닥의 정체는 바로 폴리에틸렌 조각을 만들기 위한 원료입니다.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여 길게 뽑아낸 원료는 바로 냉각수에 담가 식힌 후 작은 조각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제 덩어리가 크게 되면 그 비닐을 만들 때 그 기계에서 녹는 게 빨리 녹질 않겠죠. 그리고 스크류가 이제 작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뽑아줘야 녹는 점도 빨리 녹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뽑는 겁니다. 한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기계 옆에 지키고 서 있더니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속엔 원료의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필터에 플라스틱 원료가 진득하게 뭉쳐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걷어내고 뭐 거뭇거뭇한 거라든가 이런 먼지 같은 게 많이 이제 그 묻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 게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좀 많이 뜨거워서 화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라. 완전 진짜 떡이 젖어 있냐. 네. 진득한 원료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새 필터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찌꺼기 거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두꺼운 망은 가운데 이제 그 고운 망 2장을 대고요. 그 양 옆에 두꺼운 망을 대는데 고운 망 2개 그리고 두꺼운 망 양 옆에 2개에서 총 4장이 들어갑니다. 예. 고온에서 고압으로 원료를 밀어내는 방식이라 자칫 고온 거름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쪽에 두꺼운 망을 대줘야 한다는군요. 필터 교체 작업 후 다시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전에 작업하던 굳은 원료는 먼저 걷어내줘야 합니다. 새로 뽑힌 원료를 재활용 조각을 생산하는 기계까지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터 교체 후엔 항상 작업자가 원료가 끊기지 않게 조심하며 건너편 기계까지 직접 이어줍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생산이 재개된다네요. 원료가 뜨겁고 무른 상태라 초보자들은 대거나 끊어뜨리기 일수라 보통 숙련된 작업자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 작업자들. 기계를 멈추는데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애써 연결했던 원료를 전부 걷어냅니다. 너무 뜨거운 게 들어가게 되면 냉각이 안 되다 보면 이제 너무 물러지니까 밀려서 이게 이제 떡이 돼가지고 이제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야 원료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름 2mm 정도의 굵기로 뽑힌 원료는 냉각을 통해 굳힌 후 쌀알보다 조금 큰 크기로 자르면 완성이 됩니다. 재활용 조각은 보통 25kg씩 포장해서 새로운 비닐을 만드는 공장으로 납품이 된다는군요. 폐비닐로 만든 조각이 도착한 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한 비닐봉투 생산 공장입니다. 요즘은 주문 물량이 많아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데요. 매일 10톤 정도의 비닐 원단 제작으로 들어오는 원료 양이 상당합니다. 원료 보관 창고 안엔 벌써 꽤 많은 양의 플라스틱 원료들이 쌓여 있는데요. 작업자가 원료를 커다란 기계 앞으로 옮기더니 안으로 쏟아 넣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배합하는 거 배합. 쓰레기 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 조각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함께 섞어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필름은 거의 10% 정도에서 들어가고요. 네. 쓰레기는 거의 40% 재생 들어갑니다. 좀 더 많이 쓰고 있네요. 예, 많이 쓰고. 배합기에서 섞인 원료는 관을 통해 공장 안으로 운반됩니다. 내부에선 벌써 비닐봉투 생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작업자들이 뭔가를 심각하게 상의 중인데요. 상의가 끝나자 원단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이 원단을 잡고 건너편 작업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하나 본데요. 소대문구 10리터 작업인데요. 네. 사이즈 바뀔 때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 쓰레기봉투 사이즈 바꿀 때마다. 예, 사이즈가 10리터, 5리터, 뭐 50리터, 100리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구격이
다 틀리니까. 규격이 다 틀리니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작업은 제일 먼저 원단을 제작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뽑은 원단은 봉투 사이즈가 제대로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네요. 보통 쓰레기 봉투 원단 한 롤을 생산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작된 원단이 향한 곳은 인쇄실입니다. 작업자가 밀폐된 창고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따로 창고에 넣어 관리하는 것을 보니 중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뭘까요? 쓰레기봉투 10리터 동판 남발하지 않게끔 또 더 이상 찍으면 안 되니까 구청에서 해소해가고 다시 가져오고 한 장 한 장이 돈이 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폐를 찍어내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판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제작 수량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생각으로 돼 있어서 그 안으로 잉크가 들어가면서 도장처럼 찍히는 거예요. 아, 거기 잉크가 이제 메꿔지면서 예. 거기 이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예. 동판을 양각으로 제작했을 경우 비닐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음각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판을 교체한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인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량률이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먼저 번에 작업했을 때 그 망점 안에 잉크가 이제 배가 있으니까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세척해 주는 거네요. 예. 작업 중인 기계에서 신기한 보라색 불빛을 발견했는데요. 원단이 회전하면서 불빛을 스쳐 지나갑니다. 한 700V 때려주는 건데 삐세한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잉크가 먹기 위해서. 처리가 안 된 것은 잉크가 안 먹습니다. 고압의 전류로 비닐 표면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요.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설사 된다고 해도 잉크가 벗겨진다고 하네요. 인쇄가 끝난 원단의 다음 코스는 절단실입니다. 쌓여있는 작업이 끝난 원단들. 가벼운 것은 20kg부터 무거운 것은 40kg이 넘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큰일입니다. 원단을 절단기에 올리자 순식간에 잘려 나오는데요. 먼저 한 장씩 절단된 후 끝부분이 접합되어 나옵니다. 보통 한 롤에 20리터 기준 1200개 정도의 쓰레기 봉투가 나옵니다. 한 묶음에 10장이에요. 10장?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는데요. 절단되어 나온 봉투를 반으로 접어 가지런히 모으는 작업자. 뭘 하려는 건지 보았더니 철형으로 봉투 입구 부분을 잘라내주는군요. 쓰레기 봉투 손잡이. 근데 왜 저렇게 또 따로 모아놓으세요, 저거는 왜? 그건 나중에 재활용으로 이렇게. 되게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럼 버릴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네. 버리는 것 없이 자투리 부분까지 알뜰하게 재활용하는데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비닐이라 특히 재활용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두 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펴서 보여주는 작업자. 차이가 있다는데요. 쓰레기 봉투는 손잡이 부분이 두 종류로 돼 있는데 나중에 무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물건을 담아가는 용도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필요해요. 손잡이 부분의 모양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마무리 포장만 남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정확한 수량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가 개수를 세어 접은 후 스티커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열사씩 판매를 해요. 판매할 때. 그래가지고 주체로. 그건 납품 포장을 안 해요. 버려지는 쓰레기가 훌륭한 자원이 되는 좋은 예인데요. 폐비닐이 쓰레기 봉투로 재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들이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는데요. 건물 옆 공간으로 들어가니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능숙하게 쓰레기 봉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종이팩들입니다. 무엇을 쓰려고 모아놓은 것일까요? 우유팩이랑 종이컵을 네. 주민들이 수거하셔가지고 그 주민센터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키로당 1kg당 휴지 하나로 바꿔드리거든요. 이곳에선 자원 순환 사업의 일환으로 종이팩을 화장지로 바꿔주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이는 종이팩 양이 3,000kg이 넘는다고 하니 수거되는 양도 상당합니다.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 천연 펄프로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자원인데요. 재가공을 통해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이팩, 종이컵, 우유팩까지. 네. 모아놓은 종이팩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분류하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종이팩 분리 공장. 공장에선 방금 도착한 트럭에서 종이팩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이면 평균 100톤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아파트에서 수거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수거가 그런데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유리병도 들어있고 뭐 이거 이런 것도 들었고 여름에 냄새 날 때는 이런 거 골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종이팩만 모아서 들어온 쓰레기지만 다른 쓰레기들이 많이 섞여 있어 일일이 사람이 분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 엄청나고 분류할 것들도 많아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그래도 양호한 편이요. 요 아파트에서 분리 그래도 그나마 잘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거나 막 옷걸이라도 병 뭐 조그만 쓰레기는 다 들었어. 이게 다 여기 전부 다 이게 우유팩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분리수거가 너무 안 돼. 이건 뭐예요? 이거 뭐 배감인가 뭐가 뭐 이거 옷부터 뭐 이거 뭐 없는 게 없어. 신발부터 이런 것도 들었어. 신발 이거 병이고 뭐 여기도 기저귀. 기저귀요? 예. 기저귀가 왜 여기서 나와요? 기저귀 같은 이런 것도 막 우유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온다고. 분리수거가 이렇게 안 돼. 이게 지금 쓰레기만 또 이게 일단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서 또 우리는 또 쓰레기를 별도로 또 처리해야 돼. 깨끗하게 버리기만 해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현재는 잘못된 배출로 종이팩 70%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찢어가지고 섞어서 말라서 나온다고. 그런 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말라서 이렇게 버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버린다고. 우유 마시고 물에 한번 헹구고 그러고 좀 이렇게 버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리할 때 냄새도 덜 나고 깨끗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건데. 한 번만 씻어도 물에 씻어도 괜찮다고. 너무 안 씻고 그냥 버리고 거기다 담배꽁초 넣고 뭐 이쑤시개 넣고 뭐만 잡통이 다 넣으니까 그래서 버리니까 상당히 안 좋아. 종이팩 배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인데요. 신문지 등 다른 폐지와 분류하고
우유팩과 멸균팩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양은 연간 7만 톤. 일반 폐지와 분리 배출해 100% 재활용이 된다면 연간 650억 원의 외화 절감과 함께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팩 외에 다른 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이 끝나면 이번엔 압축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보통 한 묶음에 1톤 정도로 하루에 20개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진짜 제지 공장 화장지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 우유팩만 다 모아줘야 잘 분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돼야지. 그래야 깨끗하게 돼야지. 그래야 거기 가서 세척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그러지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도. 오늘 작업한 압축 종이팩이 25톤 대형 트럭에 실려 출하됩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제지 공장. 이곳에서 종이팩으로 만든 재생 휴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휴지 원단들. 이 중 어떤 것이 재생 휴지인가요? 재사용지는 지금 요 라인서부터 다 저겁니다. 이쪽부터요? 예. 천연 펄프는 어디요? 천연 펄프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천연 펄프 같은 경우는 얼굴에 그 민감한 부분만 닿는 부위에는 제외하고는 제가 이 재생용지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작업을 위해 공장 내부로 휴지 원단을 옮기는데요. 크기가 굉장합니다. 지름만 1.2m, 무게는 900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그럼 롤 하나 정도면 화장지가 얼마나 나와요? 이걸로 한 75박스, 한 80박스 정도 나옵니다. 80박스요? 예. 한 롤에? 예. 종이팩으로 만든 휴지 원단을 기계에 올리는 작업자. 거의 1톤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휴지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의외로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은데요. 원단을 기계에 걸면 한 겹씩 풀면서 엠보싱 가공과 무늬를 찍은 후 길이별로 절단하면 완성됩니다. 작업이 끝난 휴지 한 롤이 나오자마자 작업자가 휴지 단면의 사이즈를 잽니다. 115에서 125. 115에서 125요? 네, 그 사이에서. 그렇게 그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이제 비닐봉투하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에 가시면 그 케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그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많은 작업이 끝난 휴지가 다음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휴지에 작업자가 갑자기 정체모를 액체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뿌리는 걸까요? 물이요? 네. 왜 뿌리시는 거예요? 그게 접촉 역할을 하면서 안 붙이면은 그냥 쉽게 떨어져요. 이렇게 만약 물기가 없으면은 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착을 해줘야 보관도 오래되면서 그건 이제 고객들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물을 뿌려드리는 거예요. 갈색빛을 띤 이 종이는 휴지 속에 들어가는 지관이라고 불리는 휴지 심입니다. 이것도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다는군요. 화장지처럼 저는 흰색 고지가 아니고 저희들 그 박스 같은 거 왜 바지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걸 사용해서 그렇죠. 휴지를 말 때 지관이 구겨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관 제작 시 종이를 사선 방향으로 단단히 말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참 돌아가는 기계에 작업자가 새 지관 종이가 말린 롤을 끼워 넣습니다. 이게 떨어질 때 대비해가지고 이게 끊어지면 생산이 중단돼가지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한놈에 끊어져 버려가지고. 예. 직관용 롤 한 면에 접착제를 묻혀 말아준 후 절단기가 돌아다니며 휴지 사이즈로 맞게 잘라줍니다. 두루마리 휴지는 원단을 말고 난 후 마지막에 지관 절단을 하기 때문에 긴 사이즈로 제작이 되고, 대형 롤 휴지는 원단을 말기 전에 미리 절단한 후 작업의 편의를 위해 박스에 모아 정리를 해둔다고 합니다. 드디어 종이팩으로 만든 두루마리 휴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버려지는 종이팩으로 만들어졌지만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커다란 포대가 있어 봤더니 휴지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모양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직관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제품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김밥 밑에 포장이 그렇죠. 예. 하루에 생산되는 두루마리 휴지 개수는 2만 개, 대형 롤 휴지는 30만 개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종이팩은 다른 자원에 비해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한 4,000박스 정도 나가는데 그걸 다 천연 펄프를 쓰면 환경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무를 엄청나게 베어야겠죠. 앞으로는 재생 휴지 제작이 활성화돼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